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게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A 세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트위터에서 글로벌 K-팝 그리고 K 콘텐츠 총괄하고 있는 김연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K-팝의 과거, 현재, 미래 시작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들 보셨죠? 지난주에 종영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이제 뭘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K 콘텐츠 어마어마한 드라마, 영화 많이 있으니까 아쉽지만 우영우는 보내고 시즌 2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방송부터 종영까지 13밀리언 1,300만 건의 트윗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13밀리언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숫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라틴 아메리카, 중동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K-팝에 대한 트윗량을 총합을 따져봤더니 78억 건이 나왔습니다. 예, 금방 제가 우영우 보여드렸는데 우영우도 큰 숫자였어요. 13밀리언. 근데 지금 아예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빌리언이고요. 78억 건입니다. 네, 이 숫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트위터는 지금 홀리 플레이스 오브 K-팝, 한국어로는 K-팝의 성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내일 세션에 JYP 그 일본 지사 대표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K-팝의 성지라는 것은 저희가 붙인 별명이 아니고 업계에서 저희한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팬들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실 건데 이 데이터 한 장 가지고만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는 그냥 금방 지나갈 거고요. 이 지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16년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목하셔야 될 구간이 두 개인데요. 16, 17 구간. 이게 이제 7월부터 6월까지 1년을 본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면 이거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17, 18년 구간에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이 보이죠. 그래프의 꺾임이 다릅니다. 일단 17년도, 18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K 콘텐츠 쪽으로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What's Happening입니다. What's Happening이 뭐냐면 뉴스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 트위터에서 얘기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트위터에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때 What's Happening은 뉴스지만 뒤에 붙은 단어가 In the world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성이 훨씬 강합니다. Look at me가 아니라 Look at that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What people are talking about right now.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 right now. 예, 실시간이라는 거죠. 자, 한번 과거로 떠나볼게요.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방탄소년단의 모습인데 2017년도 BTS의 모습입니다. 예, 이때 트위터 팔로워 1,000만을 달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멤버들 이렇게 짤 만들어서 사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1,000만 댄스 추는 거, 덩실덩실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1,000만이었던 숫자가 지금은 단위가 달라지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프루프라는 앨범, 예, 일단은 숫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1시간에 300만 트윗이 나오고요. 하루에 22밀리언 2,200만 건이 나옵니다. 아까 그 숫자랑 이제 점점 비교가 되시죠? 제가 숫자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What's Happening입니다. 블랙핑크 최근에 이제 컴백해가지고 엄청난 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저희가 잊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직전에 오스카에서 사관왕 하시고 기자회견했던 장면입니다. 잠깐 보실게요.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 아니겠느냐. 뭐 그런 거 비교하다가 그냥 쓱 나온 단어일 뿐인데 그게 어떤 미국 젊은 분들이 그걸 트위터에 많이 올렸나 봐요. 이 상황이 뭐였냐면 이런 기자회견장이었어요. 기자가 한 명 손을 들고 오스카에서 로컬 발언이 의도한 거냐라고 했는데 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칸느, 베를린, 베니스는 국제영화제고
오스카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 아니겠느냐라는 인터뷰를 2019년도 10월에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 젊은이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봉준호가 오스카에서 로컬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회자를 시킵니다. 사실은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에서 로컬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의 것을 이제 미국 분들이 해석을 해서 이게 바로 봉준호의 자신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봉하이브라는 그 팬덤에 아주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그 한국에서 온 한 감독이 오스카는 로컬이라 그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회자가 되면서 그걸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트위터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이제 되게 많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미국 젊은 분들이 그걸 트위터에서 많이 얘기했나 봐요. 저는 그게 캠페인 처음 하는데 무슨 도발식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브로커는 또 송강호 배우님이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탔죠. 그리고 요거는 살짝 보고 갈게요. 하트. 저희 때는 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나오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워치 해프닝입니다. K 콘텐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지금 이제 시네21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사례인데, 시네21은 프린트 미디어잖아요.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서 프린트 미디어만큼 위기를 가지는 매체가 없지요. 그런데 시네21은 어떻게 했냐? 저희 그 트위터에 스페이스라는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덕트가 음성 기반 커뮤니티 기능이에요. 트위터를 쓰는 모든 사람들 혹은 트위터를 쓰지 않는 사람들조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에서 배우들, 감독들, 작가들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세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만테게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얻었던, 현재 이제 극장판으로도 나와 있는 왓챠의 드라마였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가 직접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게이지가 났었던, 한 40건 정도 진행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룬 사례입니다. 워치 해프닝이고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트윗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집중하지 않으면 한 장 한 장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트윗양이 왜 중요한가? 그럼 트위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K 콘텐츠에서 기여하고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트윗양을 봐야 되냐 하면은, 기업에서 브랜드 마케터들이 소셜 리스닝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도대체 내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콘텐츠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대화를 트위터에서 하고, 트위터에 있는 대화를 집계하고 양과 질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Twitter is a conversation layer of the internet,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위터는 확장과 확산의 어떤 그 플랫폼인데요. 왜냐하면 라이브 실시간이죠. 퍼블릭 개방되어 있죠. 완전 오픈형입니다. 그리고 conversational, 대화가 가능하죠. 어떤 한 주제,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여기 연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저하고 둘이 대화하는 그런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주제, 그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한 감독님의 오징어 게임이든, 그런 것들이 모두 대화 주제입니다. 그걸 저희가 conversation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트윗양, 트윗 볼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K-팝이 지금 right now 이 시점에, 그리고 하필 왜 트위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K-팝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 30년 전으로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K-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고3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금방 드러나는데, 고3 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후반에 이제 이게 대중문화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첫 번째 아이돌이 이제 서태지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의 영원한 아이돌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K-팝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사실은 1세대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현재까지 이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팝이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그다음에 리크루팅,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이 다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1세대는 H.O.T, 뭐 잭스키스, S.E.S, 핑클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고 2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신기부터 여기 동방신기 팬이었던 분들 꽤 있을 텐데 세대상 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뭐 21, 원더걸스,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이번에 또 컴백해서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고 있죠. 3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엑소, 방탄, 뭐 갓세븐, 그리고 또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등등. 그리고 4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나온 친구들인데 지즈즈, 스트레이키즈, 더보이즈, 에이티즈 이런 그룹들, 그다음에 TXT, 엔하이픈, 있지, 에스파, 최근에 나온 르세라핌과 뉴진스까지 다 4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왜냐하면 K-팝을 음악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서양에서 온 흐름에 의해서 저희 음악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팝은 한 곡 안에 심지어 뭐 간혹 3-4개 정도의 장르는 기본 들어가고요. 간혹 5개, 6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서태지를 좋아하니까 서태지 하여가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랩이 있죠, 댄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락이 있죠, 메탈이 있죠. 하여간 또 이제 전통 악기 태평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곡 안에 정말 5-6개 장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음악 장르로 구분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K-팝이 왜 오리지널하냐? 이거는 팬덤에서 찾아야 되는데 보실게요. 자, 서태지의 난 알아요가 나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딱 30주년이에요. 마침. 네, 제가 오늘 PT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저희가 3월 23일 날 그 딱 앨범 나온 그 딱 30주년이 되는 날 평론가들이랑 이런 스페이스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벽 3시, 4시까지 30년 된 팬들부터 시작해서 뭐 한 5년 정도 된 팬들까지 해외 팬들, 국내 팬들 다 모여가지고 뭐 울고 막 이랬습니다. 네, 저도 같이 이제 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런 겁니다. 92년도에 처음에 나와가지고 불과 이제 몇 년 활동을 안 했지만 대한민국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 정치, 사회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놓는 혁명적인 시기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론을 얘기할 때 X세대, 그리고 93년도 뭐 고 언저리가 이제 무민정부 시대, 이제 더 이상 민주화를 외치지 않아도 되던 시대, 그리고 창작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다 폭발하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봉준호 감독님, 뭐 황동혁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 세대입니다. 나영석 PD, 뭐 유재석,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세대 때 젊은 10대,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인데 그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창의력을 폭발하는 것이, 예, 근데 이 시대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팬덤에 대한 것인데 서태지가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은퇴를 하고 나서 기념사업회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서태지 기념사업회가 만든, 즉 팬들이 만든 홈페이지였습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요. 95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집 앨범에 원래 시대유감을 넣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방송과 공연에 있어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심의가, 사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해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 조금 뭐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방송도 못 하고 앨범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시대유감이 가사가 이래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오늘은 아우성을 들을 수 있어. 뭐 왜 기다려왔잖아. 뭐 우리 삶이 뭐 어떻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사회 전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가사를 실지 못하고 그 음원만 실게 됩니다. 그래서 팬들이 난리가 났죠. 이건 창작의 침해다. 이래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편지가 충북 제천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 직접 자필로 저 원고지 저만한 분량의 2장을 써가지고 공연윤리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지와 사서와 뭐 라디오에 보내고,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당시 그 총재였던 전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기에 들어감으로써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PC통신밖에 없던 시절,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2,000건 이상의 포럼이 진행이 되고 이 사전 심의 철폐 운동이 대대적으로 팬덤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관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주도한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됐고 결국 1996년도에 사전 심의는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티스트들이 창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서태지 숲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팬들이 실제로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티스트와 상관없이 이제 서태지 숲을 브라질에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팬덤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K-팝이 다른 음악적으로는 다른 데서 이제 유입이 됐을지언정 명백하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이죠.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서태지의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봤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시안 헤이트 이 운동 했던 건 아시죠?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 그래서 아시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를 추종하는 팬덤들이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요. 사실 이 트윗 때문에 백악관에 5월 말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초청돼서 갔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트윗이 이제 기원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이거는 우크라이나 서포트인데요. 이게 유럽 연합의 서포트인데 한 개 아티스트의 지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티즈, 뭐 있지, 마마무, 샤이니, NCT,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뭐 이런 여러 팬덤들의 유럽 연합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서포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저희 K-팝 오리지널리티 그 문화에서 온 것들이 이제 트위터라는 어떤 플랫폼을 타고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수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팬덤들의 활동 중에 이제 총공이라는 게 있는데 실시간 트렌드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총공세, 토탈 어택의 준말을 이제 굳이 세 자를 두 자로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총공이라는 것은 이제 K-팝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활동입니다. 아주 스마트하고요. K-팝에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K-팝이라는 단어를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흥미로우실 텐데 드라마, 뭐 무비, 뷰티, 푸드, 액터, 컬처 많은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K-팝은 특정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된 오리지널한 대중문화 장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리지널리티하고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K-팝 is Korea oriented pop culture 장르 이렇게 정의하면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나 앞으로 얘기할 K 콘텐츠와의 상관관계가 100%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 K-팝을 음악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다 해외에서 온 음악 아니야? 뭐 특정 그 문화권에서 온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음악 장르를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드라마 보겠습니다. 드라마 보시면은 OST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진포 베스트 드라마 OST 뭐 이런 그 진이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 이름입니다. 뭐 BTS도 보이고요. 빌 러브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해 우리는의 OST 제목이고요. 여러 부분이 보이고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 안에는 드라마가 가장 이제 연관성 높게 크게 나옵니다. 리드 바로 옆에 드라마 보이시죠? 웹툰과 드라마의 관계. 그래서 그의 우리는을 좀 보면은 드라마와 K-팝과 웹툰의 어떤 조화로움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우리는은 드라마가 나올 때에 프리퀄이 웹툰으로 같이 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 회 종영 이거는 당연히 이제 좀 가장 피크일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솟아있는 아이가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저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본명은 김태형인데 김태형 가수가 저렇게 이제 OST를 냈을 때가 가장 트윈 양이 높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What's happening 그리고 What people are talking about인 거죠. 이게. 웹툰으로 넘어갈게요. 웹툰 is a type of digital comic that oriented in South Korea. 위키피디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K-웹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K-웹툰은 K자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거예요.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설명에. 근데 맞고요. 20년 전에 인터넷이 태동했을 시절 PC로 형식이 바뀌었을 때 만화가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게 웹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20년 넘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웹툰이 갑자기 뜬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만 봐도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주동근 작가님의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 그 포스터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이 2009년에 처음 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그 마무리를 했던 작품이고 2022년에
드라마가 시리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아이브 같은 그런 K-팝 그룹들이 저렇게 패러디로 하기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K-팝에 제가 이제 K-팝이 대중문화 장르라고 정의를 다시 했잖아요. 한국에서 촉발된 대중문화 장르, 이제 그 정의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에코시스템을 한번 보실게요. 이겁니다. 네. K-팝 뮤직하고 드라마 무비하고 연관을 또 가져요. 그리고 드라마 무비하고 웹툰하고 연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웹툰 원작인 경우도 있으니까 뒤에 또 설명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툰과 또 K-팝의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 세 개의 상관관계 속에서 글로벌 트윈양이 폭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윈양을 제가 보는 이유는 한국을 넘어서서 지금 K-팝이 글로벌 피노미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만 그냥 뭐 유행하고 끝났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뭐 컨퍼런스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30년 역사를 보면 제가 아까 2세대, 3세대 빨리 지나갔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뭐 못해도 7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거나 뭐 2세대 같은 경우는 뭐 10년, 1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가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서 전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이 나열도 한 페이지에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뭐 아이돌 출신 배우라고 절대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고요. 예, 뭐 일례로 유미의 세포들 박준영 갓세븐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드라마 좀 뜬다 하는 드라마 OST 누가 불렀는지 가만 들여다보면 다 K-팝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25, 21에 이제 그 테마곡으로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글로벌 탑 그룹 NCT의 테일이 부른 겁니다. 예, 우리 잘 몰랐지만 이게 이제 K-팝 아티스트 중에서 NCT는 거의 탑급이거든요, 글로벌리.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른 거고요. 지리산의 유얼스하고 그의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진과 V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그 코리아 OST 중에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에 이제 순위에 오르기도 했던 좀 진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드라마 근본을 따져보면 다 웹툰이더라.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봤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둘 중 하나는 웹툰 원작인 경우가 있었고 또 웹툰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뭐 많죠. 지금 지옥, DP, 여신강림, 뭐 이태원 클라스 잘 알려진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드라마들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2018년도부터 5년간. 그랬더니 진짜 많고요. 제가 사실 표시를 했는데 이 차트를 자세히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해 것만 볼게요. 올해 이제 8월 18일까지 집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가 웹툰과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박사님? 네, 10개 중에 몇 개가 웹툰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유, 제가 아까 둘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네, 둘 중 하나니까 50%. 우리 그 2022년 것만 놓고 볼게요. 산에 맞선 지금 우리 학교는 그의 우리는 심한 체계러 오썸의 붉은 끝동. 이게 이제 직접 웹툰과 연관이 있거나 웹툰 웹소설에서 이제 따왔거나 혹은 웹툰 프리퀄이 같이 나왔거나.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하나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제 이후에 웹툰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고요. 영화 쪽 볼게요. 영화는 웹툰하고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K-팝 아티스트 출신의 배우들이 지금 이 10개 중에서 3개를 지금 최상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브로커, 이지은,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비상선언의 임시완 배우. 예, 임시완 배우는 우리가 아이돌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완전 배우 쪽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하고 한산. 요즘에 지금 뭐 몇백만에서 계속 기록 갱신하고 있는 한산의 2PM 옥태견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하나하나 훑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K-팝 출신의 배우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와. 그리고 웹툰 베이스의 드라마가 많아졌어. OST를 K-팝 아티스트들이 많이 부르고 있어. 그래서 K-팝 팬덤이 많은 트위터에서 글로벌 트윈양이 많아졌어. 이해됩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무슨 상관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침에 또 세션 있었잖아요. 궁금하시죠? 관련 있어요. 네, 오징어 게임의 탑 해시태그를 뽑아봤더니 1위는 당연히 오징어 게임 영어로 돼 있는데 2위 보세요. SM 할로윈 하우스. 3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NCT. 또 4위에 NCT 드림 이렇게 있고 밑에 재민제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시간당 나왔던 트윗이에요. 하루가 아닙니다. 시간. 1시간에 47만 건이 나왔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NCT를 비롯해서 SM의 아티스트들이 막 이제 이 코스튬하고 트윗을 했던 겁니다. 요거죠. 예, 요게 재민입니다. 잼민이 아니고 재민입니다. 네, SM 타운에서 지금 NCT 쪽에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 그래프에서 아주 솟아오른 그 딱 1시간짜리 트윗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있었던 헌트, 도대체 K-팝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어요. 네, 헌트는 지금 이제 지난 주가 첫 주말이었고 이번 주 주말이 지난 주말이 지지난 주말이 첫 주말이었고 지난 주말이 이제 두 번째 주말이었는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블루룸에 와서 또 활동하셨고 또 비디오 Q&A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리고 뭐 실시간 트렌드 왓츠해프닝에 이제 정우성 이정재 뭐 헌트 후기 막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어로 된 지금 저 솟아있는 것 중에 두 개 색깔을 보이시면 이게 헌트하고 헌트 무비예요. 영어로 된 해시태그입니다. 영어로 된 해시태그는 그 와중에 8월 2일 날 가장 높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저때 헌트 VIP 시사회가 있었고 K-팝 혹은 이제 K 콘텐츠에서 팬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탄소년단 진이 왔고요. 지금 진의 사진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2PM의 이준호, 오썸의 붉은 꽃동에서 지금 거의 이제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 계신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광고 모델을 쓰고 계십니다. 틀면 이준호가 나와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준호 배우가 왔었고, 김수현, 뭐 이민호 같은 그런 배우들이 왔습니다. 그때 가장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트윈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헌트 무비라는 영어 해시태그가 가장 높았던 때는 8월 2일이라는 겁니다. 예, 요 데이터하고는 다르죠. 예. 자, 이제 배우 쪽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우 쪽에 제가 아까 K-팝 아티스트 출신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 아티스트 중에서 이름이 이제 크게 나온 게 진영, 갓세븐 진영이고요. 차은우 아시죠? 아스트로 출신이고요. 재찬, 그다음에 박서함 이 두 분이 이제 시만티게러로 이번에 급격하게 라이징 스타가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호,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준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도경수, 엑소의 디오라고 이 활동명을 가지고 있는 도경수 배우가 있습니다. 뭐 남주혁, 뭐 김선호 이런 그 K-팝과 상관없는 배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트윈양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K-팝 팬덤이 기본 있다 보니까 그 글로벌 팬덤에 아까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다시피 한 5, 6년 정도의 이제 글로벌 피노미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K-팝 출신 배우들이 조금 더 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준호 배우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뭐 그 전에도 사실 배우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왜 지금 이렇게 뜰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조연으로 많이 나오다가 이제 2, 3세대 K-팝 아티스트 출신의 배우들이 주연급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점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컨텐츠가 사실 퀄리티가 다 좋아요. 퀄리티가 갑자기 좋아져서 이렇게 피노미널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K-팝은 30년 됐고요. 드라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겨울연가, 대장금 이런 것부터 다 한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사실 늘 좋았고 계속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냐? 디지털 트렌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뭐 트위터 같은 소셜 플랫폼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미디어 환경적인 것들이 달라졌고 팬덤이 이제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거지요. 여자 배우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뭐 지수, 블랙핑크의 지수 그 설광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지은 배우 아이유입니다. 그리고 보나는 25, 21에 나왔던 그 김태리 배우의 이제 상대 역으로 나왔던 보나이고요. 당연히 이제 김태리 배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태리 배우를 볼게요. 김태리 배우는 필모를 따져보면은 한 7, 8개 정도의 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스터 선샤인 광복절만 되면은 짤 엄청 많이 나오는 그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선샤인하고 지금 25, 21을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난 트윈양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미스터 선샤인이 그만큼 화제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퀄리티가 떨어졌던 게 아니라 퀄리티 비슷하고 화제성 비슷하고 다 인기 있었고 김태리 배우 연기 잘했는데 시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키 테이크어웨이는 인물 하나하나는 너무 훌륭하다. 컨텐츠 너무 훌륭하다. 근데 지금 이제 K 콘텐츠 어떻게 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빠르게 당길 수 있고 이거를 마케터들이 좀 더 레버리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많이 나오고 있죠. 영화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점에 이제 영화관들이 많이 이제 셧다운 되면서 그동안 못 보고 있었던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8월에 가장 이제 경쟁이 심각한 뭐 한산, 헌트, 뭐 그다음 외계인, 비상선언까지 이렇게 템폴 영화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새로운 콘텐츠들 안에 있는 배우들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배우들의 필모를 깨죠. 이제 필모그래피를 다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브로커의 아이유 배우를 좋아한다, 이지훈 배우를 좋아한다. 그러면 드라마 쪽에 호텔 델루나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호텔 델루나를 최근에 봤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해외 팬들 중에서는. 그게 2000년도 전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되게 그 사례가 이 도깨비인데, 도깨비는 틈만 나면 역주행이 돼요. 도깨비가 언제 나온 드라마인지 아시죠? 2016년에 나왔어요. 16년 말에서 17년 사이에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TVN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나왔다. 근데 카메오로 딱지밖에 쳤을 뿐인, 딱지 한 번 쳤을 뿐인데 갑자기 도깨비가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뭐 많습니다.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출연하는 다른 드라마를 이렇게 뭐 릴리즈가 되면 또 김고은 배우의 옛날 걸 찾다 보니까 또 기승전 도깨비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랑도 있는데요. 화랑은 2016년에 KBS에서 방영을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2016년 작품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게 있네요. 최근에 OTT 넷플릭스 통해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과거 콘텐츠가 아니에요. 신규 콘텐츠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예. 우리한테는 옛날 드라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외 분들한테는 새롭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제국의 아이들의 박형식, 그리고 샤이니의 최민호,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김태형, 이렇게 3명의 K-팝 아티스트 출신 배우들이 나오고, 게다가 플러스 박서준, 서예지, 뭐 고아라 이런 분들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나오자마자 이렇게 막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트윈형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What's happening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걸로 할게요. K 콘텐츠는 정말 장밋빛이에요.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냥 기생충 한번 뜨고 오징어 게임 한번 뜨고 뭐 갑자기 그렇게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뜨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정리를 할게요. 30년 전에 서태지로부터 출발한 K-팝 팬덤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헤리티지가 DNA가 다 우리한테서 왔다. 그거 하나. 그래서 그 팬덤이 글로벌로 확장이 돼서 트윈형으로 반영이 돼서 작년에 78억 건이 나왔다. 제가 좀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퀄리티 높은 드라마가 나와서 한류가 나왔는데 한류의 시작은 사실 K-팝이 아니라 K-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세대와 합쳐지면서 2, 3세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나오고 K-팝 아티스트들의 OST가 많이 나오고 신규 콘텐츠가 나오면 필목 깨기를 하면서 과거 콘텐츠가 역주행하고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이제 웹툰이 강력한 IP로 등장했는데 과거에 있던 10년 전, 15년 전 웹툰을 가지고 와서 다시 드라마를 했더니 완전 또 히트를 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 여기서 그냥 퀄리티 좋고 뭐 이러면 끝나는데 문제는 트위터에서 그 팬덤들 사이에서 What's happening에 대한 What people are talking about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회자되지 않는 브랜드는 사실 마케팅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는 항상 내 브랜드가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회자되었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따지셔야 됩니다. 더 이상 KPI를 그냥 단순히 뷰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따지시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테이크어에는 그거고요. 또 더구나 플러스 이 삼각형 플러스 국가가 엄청 확장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K-팝은 한국이 4위 정도 되는데 K 콘텐츠는 아직까지 한국이 1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K-팝은 해외 팬덤이 훨씬 커져 있고 K 콘텐츠는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지만 어마어마하게 이 뒤에 있는 태국,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뭐 말레이시아, 브라질, 재팬, 일본, 영국까지 엄청나게 포텐셜이 크죠. 근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정말 여기 잘렸네요. 예. 싱가포르이 정말 K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입니까? 11, 12, 13, 14, 15, 16이네요. 예. 자, 마지막인데요. 저희 10년 그래프를
이거 굉장히 이제 따기 어려웠는데 가져왔습니다. 546% 성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요 끝은 2022년 6월 말 현재의 기준이고요. 이 숫자가 아까 그 K-팝에서 보면은 2015년, 16년 구간과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아까 K-팝 그래프 기억하라 그랬죠. 화살표 딱딱딱 기억나세요? 그거 2015년, 16년 구간이 딱 지금 현재의 K 콘텐츠량과 유사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16, 17, 18 구간 두 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성장하는 그래프.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트윈 양으로 주식도 예측하고 대선 결과도 예측을 하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선제적인 거기 때문에 검색이 아니라서. 그래서 트윈 양을 가지고 저희 K 콘텐츠를 연상을 시켜보면은 이제 앞으로 K-팝에서 보여줬던 17년, 18년 구간 같은 그런 아주 급격한 그래프를 한 23년, 24년, 25년 요 3년 내에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근거는 다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뭐 마케팅 솔루션을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트위터 이렇게 좋아요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헤리티지, DNA 그런 것들이 다 한국에서 촉발된 문화라는 것을 오늘 좀 키 테이크어웨이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거가 K 콘텐츠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10년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내후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폭발을 할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내년도 혹은 뭐 내후년도에 제가 CMS에서 다시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증을 받고 싶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